암이요? 성욱 씨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습관으로 인해 담관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담관암. 예? 여보! 정답은 4번. 잘못된 회 섭취로 인한 기생충 감염으로 담관암에 걸리게 된 것.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담관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률의 1.4%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는 남녀 모두 암 발생률 10위를 차지하는데 발병 후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자궁경부암 81%, 대장암 68%, 위암 61%에 비해 담관암의 발병 후 5년 생존율은 2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렇다면 담관암이란 어떤 병일까? 담관암이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12장까지 운반되는 이 담관에 암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적 증상도 심각하지 않아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아프거나 황달이 생긴 후에야 발견되므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수술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암입니다. 철저히 예방해야겠네요. 이 담관암의 환자들 중 약 10 내지 30%로 추정되는 환자들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어서 간흡충, 즉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 담관암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관암을 일으키는 간흡충, 즉 간디스토마의 실제 사진. 간흡충은 앞부분은 뾰족하고 뒷부분은 둥근 모양의 버드나뭇잎 형태로 성충이 되면 무려 1cm의 크기로 자랍니다. 이것은 잉어, 향어, 송어, 붕어, 누치, 모래무지 등 자연산 민물고기에 주로 살며 사람이 이것을 날로 먹을 때 감염되는데 체내로 간흡충의 유충이 들어오면 유충은 위를 통과해 12지장에서 목막힘을 하던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된다. 그리고 일부는 흔히 쓸개라고 불리는 담낭으로 또 대부분은 간으로 뻗어있는 담관으로 이동해 담즙을 먹으며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한 간흡충은 담관에 알을 낳고 다시 담즙을 타고 빠져나간 간흡충 알들이 다른 동물과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제 환자의 몸에 살고 있는 간흡충. 아유, 세상에. 간과 연결되는 12지장 벽에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볼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간흡충은 어떻게 담관암을 일으키게 될까? 담관암은 간흡충이 기생하면서 내는 상처 때문에 생기는데 간흡충이 붙어있던 자리에 생긴 상처가 만성염증으로 진행되고 만성염증에 시달리던 세포가 결국 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담관암을 주의해야 할까? 담관암은 간흡충 수가 많을수록 감염된 기간이 길수록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인공처럼 10년 이상 낚시를 즐기며 민물고기를 오랫동안 날로 먹어온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민물고기를 날로 먹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기생충이 감염된 민물고기를 요리한 칼이나 도마로 전염될 수도 있으므로 조리 시 위생 상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가 조사한 결과 전국 26개 병원의 소화기 계통 환자 3,008명 중 약 13%에 달하는 496명이 간흡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민물고기를 날로 먹지 않는 사람 1,940명 중 6.5%에 달하는 157명도 깨끗하지 않은 칼이나 행주, 도마 등에 의해 간흡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먹지 않아도. 그렇다면 간흡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자연산 민물고기를 절대 날로 먹지 말고 칼, 도마, 행주 등을 위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민물고기를 날로 많이 섭취한 사람들 중에서 얼굴과 눈동자가 노래지는 황달이 나타나거나 구역질, 구토, 갈색 소변, 온몸이 가려운 소화증 등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 간 흡충, 구충제를 먹어서 치료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먹은 자연산 민물고기 회.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준기 씨, 오정현 아나운서가 맞추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니 왜 프라이팬을 지금 선물하신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일단 저 민물고기를 날로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익혀서 드시라고 제가 프라이팬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송어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즐겨 드시거든요. 겨울철에도 그렇고. 근데 조심을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겨울에는 아무래도 음식 좀 미거라 하고 드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름보다는 좀 주의를 덜 하시는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어느 날 갑자기 담관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비타민 사용 설명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네. 입안의 세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속 세균 대단하죠. 그렇죠. 엄청난 종류의 세균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만의 구강 관리 아니 왜 윤정수 씨 왜 그러세요? 왜 또 그렇게 깔끔 떨고 그래요? 아, 저도 조심하는 거죠. 그렇다 하니까. 나는 내 구강 건강 이렇게 챙긴다. 나름대로 비법이 좀 있으시죠? 저는 각을 많이 합니다. 각을. 밖에 나오면 이를 언제든지 닦을 수가 없으니까 예. 항상 우리가 각을 갖고 다니면서 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많이 개운하죠. 또 저는 녹차가 그 입냄새에 좋다 그래서요. 네. 녹차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가글도 좀 하고 되게 이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네요. 왜냐면 이거 별거 아닌데 좀 입에서 누가 좀 약간 안 좋은 향이 나면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몇 번 맡아가지고 그 사람 되게 안 좋게 본 경험이 있어서 네. 항상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입을 가리고 얘기한다든가 네. 아니면 항상 녹차나 뭐 가글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단순히 뭐 냄새만이 문제가 아니죠. 구강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세균인데 그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청결한 입 관리를 위해서 저희 비타민 사용 설명서가 나섰습니다. 보시죠. 비타민의 노하우로 정리해본 건강 매뉴얼. 알면 알수록 건강해지는 비타민 사용 설명서. 오늘의 주제는 입안 세균. 입안에 세균이 산다. 모양도 특징도 천차만별인 세균은 그 종류만도 무려 1000여 종. 그런데 이 세균들이 바로 우리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인데 아이고. 구강 건강이 유지되려면 외적인 요소가 조절이 되고 내적인 요소가 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이 약화가 되면 외적인 요소에 이 균들이 활동을 시작해서 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외적인 요소, 균들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안 세균이 사는 곳을 함께 추적해보자. 세균 추적 1단계, 치아. 이나 지금이나 미인의 필수 조건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치아. 그런데 이 치아가 바로 입속 세균의 서식지.